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이고요. 목요일이네요. 오후 7시 1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저번에 하락해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고 대신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신나가지고 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알트코인들의 성장세가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새벽에 하락 있고 나서 방송이었기 때문에 딱 비트 회복 그리고 알트들 조금 회복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이제 알트들이 회복 이상으로 더 올라가주면서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거의 40% 40점 지금 9%예요. 그래서 마켓캡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낮은 도미넌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겪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좀 불안하다. 나는 이제 충분히 익절할 만큼 이제 이득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뭐 익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뭐 전혀 하락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상승할 이유가 더 많다.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지금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슬슬 현금화 해야 될 조금씩 현금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계속 본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현금화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금화를 진짜 한 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각자 포트폴리오나 뭐 어떤 진입 시점, 평단, 뭐 비율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에 넣었는데 이 코인은 많이 올랐고 저 코인은 아직 조금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딴에서 기준에서 나름 좀 기준이 충족되는 이제 투자 이 영역들은 조금씩 현금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막 지금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현금화 하는 거 너무 아쉽다. 지금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왜 현금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번에 뭐 내가 당장 오늘 뭐 50% 현금화 넣었던 거 다 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지금 잔고 기준으로 0.5% 혹은 내지 1% 정도 현금화하고 내일은 또 그 남은 잔액에서 뭐 1% 내지 2% 현금화하고 혹은 뭐 더 오른다 그러면은 뭐 0.5%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고 그게 길들여져야 나중에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저도 포함이고요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이 발끝에서 사가지고 머리끝에서 팔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그게 시장에서 용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무릎 혹은 허리에서 사가지고 그냥 뭐 가슴이나 목에서 파는 걸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현금화 하시는 거 습관 들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본능이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 다른 채널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그렇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좀 전 현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만약에 지금 비트가 한 번 더 충격을 먹어서 비트가 어저께 혹은 그저께 그 새벽 이슈처럼 한 번 더 갑자기 급락이 와요. 급락이 오는데 저항선 주요 저항선 이탈하고 나서 반등할 때에도 이번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금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금화 시점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낮아지더라도 이제 비트 혹은 알트들 큰 무리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해준다면 조금 더 오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이제 정리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만약에 진짜 또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온다. 근데 지지선 이탈하고 전고점 넘지 못한다 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현금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상장 이슈 한번 볼게요. 비트를 화면에 안 띄우고 있었네. 일단 비트 화면 한번 띄워봅시다. 지금 비트 보시면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비트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나마 반등은 조금 더 낮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반등이 훨씬 강하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 좀 뚫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DYDX 이 코인이 프로젝트가 상장이 됐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후오비라든지 이제 다른 기타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이낸스 상장 발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바이낸스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 DYDX 이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너 바로 지금 매수하라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DYDX 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던 원래부터 있던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에 거버넌스 토큰으로 얘네가 발행을 한 건데, 이제 그 덱스 거래소 자체가 오더북 형태이고, 예, 파생, 현물이 아니죠. 파생이라든지 뭐 합성, 약간 이런 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 계열이 뭐 DYDX, 퍼페추어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 이 정도, 뭐 신세틱스 정도가 있겠죠. 신세틱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DYDX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거래가 잘 되고 있던 그런 거래소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 채널의 옛날 영상 가서 보시면은 이건 1월 13일, 1월 31일 영상이네요. 1월 31일 영상인데, 이때쯤에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냐면은 디파이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이제 이때 유니스왑, 그리고 1인치, 그리고 밸런서라는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 애그리게이터에서 이제 그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토큰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유니스왑도 마찬가지. 유니스왑도 원래는 유니스왑 기존에 있던 덱스 거래소인데, 추후에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스왑이라는 토큰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뭐 한 거의 1,300만 원 정도? 1,500? 그 정도로 받으셨죠, 당시에. 그리고 1인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밸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보시면은 누르시면은 타자 소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 다음에도 100% 무조건 에어드랍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1000% 할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 DYDX 탈중화가 기반 마진 거래소 여기랑, 그리고 오픈오션 여기가 있을 텐데, 둘 다 무조건 에어드랍을 할 예정일 거니까, 그럴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거래를 해 두셔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오션은 기존에 받았었고, DYDX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에어드랍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DYDX 같은 경우인데 이더리움 기반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가스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 할 때 막 진짜 몇십만 원씩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장을 하고 가격을 까보니 대박이 나서 최소 지금 뭐 한 몇천만 원에서 많으신 분들, 많이 먹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진짜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이게 너무 옛날 영상이기도 해서 그때 당시 조회수 1000명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방송 보시고 뭐 따라 하셨던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길죠, 기간이. 왜냐면 이때 1월 인데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코인 시장은 항상 내가 이제 투자하는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길게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할 때 비로소 좀 더 큰 수익으로 좀 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코인 시장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빠르게 이제 나오고 진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길게 걸리는 게 이제 체감이 좀 안 되잖아요. 코인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넣고 뭐 일주일 만에 뭐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한 달 만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근데 사실 한 달도 못 견디죠. 이제 우리 코인 하는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창출 같은 거는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은 좀 길게 보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이제 위에 상위에 있는 코인들 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오늘 재밌는 짤을 가져왔는데 요런 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되게 긴 기간, 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한 이게 아마 이게 아마 작년 언제죠? 지금 이제 코인리스트에서 옥션 진행을 했었던 게 5월 17일이죠. 이게 작년 2020년일 텐데 한 이때 작년 상반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솔라나 옥션을 했었는데 가격이 솔라나 한 개에 0.22달러 지금으로 치면은 한 250원 정도, 지금 뭐 얼마죠? 25만 원 되나요? 이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던 코인인데 보시면은 코인리스트 뭔 듣보 코인을 가져와서 판매하냐 절대 안 산다, 투자사도 형편없다, 퇴퇴 하면서 투자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거죠 코인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시기에는 진짜 누가 봐도 이 코인이 성공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뭐 자랑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딨지? 저도 보시면 이제 방송을 한 1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솔라나를 작년에 저도 좀 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도 이제 올 초에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솔라나가 있죠. FTT도 있네요. 뭐 아발란체 있고 폴카다 뭐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코인들 중에서 진짜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대박이 났던 것처럼 분명히 또 제 3회, 제 4회, 제 5회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눈 돌아가서 뭐 수익을 먹는 것도 좋아. 근데 눈 돌아가면서 동시에 한쪽 눈은 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 다음 코인이 뭘까? 이 다음 건 뭘까 그럼? 분명히 지금 넥스트 페이지에 있는 코인들 혹은 지금 ICO 진행 중인 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박 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늘 미나도 많이 오르고 레이딤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빨리 찾았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미나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같이 산 게 한 3달러에서 4달러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하락장에, 그러니까 7월, 8월 그때죠. 그때 1달러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상 세 토막이 난 거죠. 세 토막에서 네 토막이 난 건데,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뭐 1억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세 토막 네 토막이 나.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제 뭐 벌었다라고 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인고의 시간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포트폴리오의 어떤 밸런스와 그리고 어떤 분석, 내가 이 코인을 믿고 갈 수 있는 그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겠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내가 충분한 분석으로 이 코인을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고 나서 그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분석 이렇게 한 거 맞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가 중요하지 않나. 그냥 무지성으로 무슨 코인 좋대 해가지고 그럼 나도 사야겠다, 나 이 코인 죽어도 안 팔 거야. 근데 막상 그게 5토막, 6토막, 7토막 나면은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조금 여유 있게 현금을 좀 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펀더멘탈 강력한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조금
그런 것들이 미흡한 코인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와 분석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와 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올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진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지금 좀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 많이 있죠. 뭐 세럼, 레이디움, 팬텀, 엘론드, 미나, 솔라나 다 이쪽에 상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달러에서 11달러에서 좀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저껜가 드렸었는데, 좀 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상승이. 그래서 왜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근거 같은 경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보시면은 덱스 거래소, 이거는 너무 지표라서 쉬워요. 덱스 거래소 가서 보시면 벌써 레이디움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레이디움이 예전에는 막 12건 바뀌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낮았고, 그렇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해외 쪽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 판단 근거가 제 안에 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레이디움을 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 좀 사면 좋을까? 그럼 지지선, 이 상승 폭발하기 전인 이 정도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쉬웠죠, 이런 방식은. 그리고 레이디움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지원을 해요. 보시면은 원래는 레이디움 스테이킹이 없었는데 지금 스테이킹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이율 이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바이낸스에 스테이킹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레이디움 홈페이지, 그러니까 레이디움 거래소 가시면은 이제 들어가시면 지갑 연결하고 보시면은 스테이킹 탭 가시면 레이디움 단일 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훨씬 이자율이 높아요. API 이게 거의 2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레이디움에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시면 이제 엑셀레이터라는 또 이 로또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든지 이런 걸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디움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엑셀레이터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200배 올랐던 뭐 폴리스라든지 아틀라스 코인도 여기서 이제 이런 로터리를 진행을 했었죠. 물론 경쟁이 뭐 꽤 세긴 하지만 이제 뭐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니까,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좀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자 예치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레이디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자율이 높은 거의 단점이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제 팬케이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얘네가 자체적인 이런 소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개선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레이디움도 좀 비슷하게 따라가면 가격 안정화가 되면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달러, 11달러에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인컴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곳에선 파는 구간이 아니라 뭐 사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구간이고, 지금 추후에 이제 이렇게 올타임 하이로 H를 뚫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구간이 이제 지금 보시면 2021년 올 초 1월, 2월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맥락 없이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름 뭐 분석가니까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음, 어제랑 오늘 이제 또 코인 리스트 IEO를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IMX 토큰이었는데, 저도 이제 2시랑 8시에 둘 다 신청을 했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어제 빡셌어요, 진짜로. 한 만등,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8천, 이제 100%가 8,000등, 그리고 두 번째 거가 13,000등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그 티켓 수가 뭐 거의 50 몇만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빡세져가지고 콜리스트 그 꿀 소문이 다 났나봐. 그래가지고 당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진짜 앞에서 선점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죠.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캐스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코인들이 뭔지 또 여러분들 검색해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 코인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코인 공부는 사실 저도 뭐 제가 뭐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제 스스로 독학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약간 이쪽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형 거래소에서 뭘 상장을 해. 그러면은 이 코인은 뭐야? 어디에 쓰이는 코인이고 뭐 어디에서 투자를 했고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 또 파다 보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이런 코인들을 좀 상장을 하네. 디파이 섹셔널 코인을 많이들 상장을 하네. 디파이가 핫한가 보다. 그럼 디파이 코인 또 뭐가 있을까? 디파이에서 파생되는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디파이 다음은 또 뭘까? NFT라네? NFT는 또 뭐지? NFT에 관련된 코인들은 뭐가 있지? NFT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 NFT에서 또 뭐 발행을 한다고 하네? 크립토 펑크는 또 뭐야? 그럼 크립토 펑크가 있으면은 뭐 또 다른 것도 있겠네? 솔 오롤이 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너무 난잡했나?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되게 말씀드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라, 뭐 보고 해라, 뭐 따라해라 이렇게 하기도 애매해서.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라는 코인도 이제 후오비에서 후오비 프라임 풀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오비는 확실히 좀 힘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 후오비 이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여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뭐 이 코인을 지금 당장 사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로 미나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솔라나 같은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좀 진짜 핫할 만한 코인, 플랫폼 코인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어떤 게 될까? 뭐 어떤 게 그나마 좀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미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미나 같은 경우면 그냥 열일을 하잖아요. 딱 봐도 되게 열일을 하고 있고 뭔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해외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고. 미나라서 좀 너무 그런가? 너무 투자 유도 같다. 이거 좀 저기 하고, 다른 예로 뭐 팬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열일하고 있고, 실제로 안드레가 이번에 루트를 따라한 게임을 하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심지어 P2E 쪽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진짜 열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오스 같은 경우, 이오스 저는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같은 프로젝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소문에 올리는 코인들 있잖아요. 소문에 올리는 코인. 우리는 이더리움 킬러다 하고 델 라리머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키워와. 근데 델 라리머가 어느새 나가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그 코인은. 그러면은 더 이상 그 프로젝트에 투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소문이나 뭔가 그런 타이틀, 그러니까 입방정으로 띄우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저는 좀 믿고 거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제로 보여주고 그게 가격으로 보여지면, 그 추세가 내 눈에 보이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진짜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죠. 폴가닥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만 해도 이제 뭐 폴가닥이 이더리움 킬러래, 이더리움 킬러래 막 이러면서 얘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총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폴카닷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딱히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야 뭐 파라체인 옥션 하면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투자 근거가 저한테는 좀 빈약했던 거죠. 에이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너무 얘기가 많았나? 오늘은 좀 너무 얘기가 많았네요. 그리고 한번 코인 마켓캡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승률 좀 좋은 코인 뭐야 이게? 좀 새로 생겼네요 이런 탭이. 핫한 코인 탭이 좀 생겼네요 이런 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24시간 계정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코인들 뭐가 있냐? IOST, 레이디움, 팬텀, 엘론드, 미나,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하모니. 벌써 보시면은 굉장히 플랫폼 코인들이 굉장히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코인들 진짜 이번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아발란체, 아이콘, 퀀텀, 알고랜드, 코스모스, 테라 루나, 에이다 진리카, 폴리곤, 쿠사마 다 있네요.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제 플로우가 보여서 하는 말인데 어제 진행했던 코인리스트 진행했던 IMX 코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게임 플랫폼을 위한, 그러니까 게임 이제 그런 뎁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루비움이라는 코인 아시나요 여러분? 그 P2E로 이 코인도 좀 많이 올랐던 프로젝트예요. 거의 뭐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이 코인이 이제 IMX 기반으로 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IMX 쪽으로 같이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덱스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계속 그냥 보시면 좋아요. 뭐가 있을까 하고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럼 저 프로젝트는 뭘까? 이게 마켓캡이랑,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이랑 코인 개코랑 조금 취급하는 그게 다르고 기준이 좀 달라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선 이제 뭐 레이디움 3등, 유니스왑 버전 3, 버전 2, 그리고 팬케이크 버전 2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반대죠. 오히려 팬케이크 버전 2가 볼륨이 더 낮고 유니스왑 버전 3는 이제 1등이 맞는데 또 스시 수압이 껴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DYDX 코인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스시 수압에서. 그리고 레이디움은 역시 솔라나죠. 그리고 팬케이크는 이제 분부 USD가 되겠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팡골림, 저스트 수압, 퀵 수압, 커브 파이낸스, 컴파운드 등등. 테라 수압도 있고요. 뭐 클레이 수압도 있겠죠. 어디 안 보이네. DYDX 있고요. 1인치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실히 지금 좀 장이 너무 좋긴 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본능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현금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게 또 진짜 비트가 갑자기 또 반등을 하고 도미넌스를 다시 흡수시켜,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또 부여가 되니까 또 그때는 또 제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계속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발맞춰서 뭐 어제는 이랬는데 내가 또 오늘은 이런 전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한 며칠 전에 했던 말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뭐 그땐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